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 인성이 많은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인성은 우선 편인과 정인으로 나뉩니다. 이 편인은 이제 나를 생해주는 일간으로서 이 음양이 같은 오행을 편인이라고 하고, 이 정인은 이 똑같이 나를 생해주는 일간으로서 음양이 다른 오행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이는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행이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행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이다. 목에도 뭐 간목, 을목이 있죠. 그러면 수가 오행이 이제 될 때 이 수가 정인, 편인으로 되는데, 임계수가 있으면 내가 내 일간이 만세력에 검색했을 때 간목이다 할 경우에 임수랑 같이 있다 할 경우에 이 임수가 편인이 되는 거고, 이 음양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편인이 되는 거고, 이 을목이다 할 경우에 또 계수가 있다 하면 얘네도 편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고 계수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 관계는 정인이 되는 거고, 을목이 있을 때 임수가 있으면 이 관계는 또 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 똑같이 오행을 놓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왕초보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렸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성을 육진으로 보면 일단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족. 또 사회적으로 이 인성을 보면 부동산 공부, 그리고 이 공부 중에서도 연구나 연습을 의미하고요. 또 문서도 하는데, 이 문서 중에서도 계약이나 아니면 주식,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성에서도 도화가 같이 있는 그 인성은 또 그렇지 않은 인성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육친들은 이 사주에 비견이나 식상이나 뭐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은 사주에 많을수록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은데, 이 인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어머니 복이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 복이 있는 것이죠. 이 인성은 이 부모 복, 부모복 최고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의 특징은 일단 성격이 약간 좀 의존적이게 됩니다.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인성은 스스로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받들고 대접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성향으로 깔려 있는 게 이 인성입니다. 또 인성은 이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이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어 비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무대인 사람들 중앙에 서야 되고, 남들이 대신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나는 나 잘나고 싶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에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칭찬과 박수만 쳐줘야지 나 대신 해주는 걸 싫어하는, 좀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 자존심이 센 반면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는 조금밖에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또 인성이 많은 사주는 늘 사랑받기 위해서 불쌍한 척을 하는데 이제 그 불쌍한 척이라기보다 그냥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그 눈에는 인성이 많은 사주가 좀 애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당신들을 날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또 내 사주나 자식 사주에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부모가 늘 그 아이를 끼고 살고 싶어 하고 그 아이도 부모를 잘 따르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뭐 하고 싶다든지 연예예술 방송에 끼가 있으면 뭐 연예인을 하고 싶다든지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싶다든지 뭐 부모에게 말만 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 인성이 많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이 인성이 많은 사주의 특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뭐 정관이고 정제고 편제고 식상이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이 인성이 많은 사주가 살기에는 완전 최고입니다. 뭐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사달라 하면 사주고 유학 보내달라면 다 해주고 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도 하지 마라 하고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성들은 자체가 좀 사람을 끌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고 또 사랑을 받는 매력이 있으세요. 또 이 인성들은 좀 성격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의존적인 게 대표적인 성격인데 이 의존적인 게 특징이다 보니까 버림받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인성이 많은 사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인성이 많은 엄마와 인성이 많은 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성이 많은 엄마? 이 궁합은 어떤 궁합과 어떤 조합이냐 아주 최악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최악. 이 경우에는 얼마만큼 최악이냐 인성이 많은 엄마는 이 인성이 많은 아들을 남편처럼 알고 남편이 바쁘면 이 인성이 많은 아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올가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웬만해서는 이 엄마 입장에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뺏어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를 며느리로 봐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을 뺏어간 여자가 됩니다. 그러고 또 이 인성이 많은 아들은 또 며느리 내 와이프한테 이제 또 이렇게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성이 많은 아들은 와이프 말, 본인 말 안 듣고 이 인성이 많은 엄마 말을 듣습니다. 이 인성이 많은 아들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엄마나 가족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문제예요. 가족은 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부인에게 모든 비밀을 절대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부인은 언제라도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부인에게 다 털어놓지 않아요. 이분들은 절대 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이 관계에서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참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좀 이제 놔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되는데 아직도 내 남편 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 같고 아직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의 집 남편이고 남의 집 뭐 아빠인데 아직도 내 애기 같고 내 아들 같고 아주 죽으려고 그러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인성이 많은 엄마가 인성이 많은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좀 그래도 딸이니까 좀 난데 이 인성이 많은 엄마가 인성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며느리 와이프 입장에선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많은 사주로 태어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장남이 인성이 많은 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서 장남이나 장손하면 가족들이 그 장남을 엄청 이뻐하고 또 장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장남이고 막내고 다 떠나서 이 인성이 많은 사주가 최고입니다. 제일 사랑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인성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뭐 늦게 낳거나 아니면 뭐 청산가부가 될 때 또 아니면 뭐 아주 늦둥이로 태어나거나 뭐 그럴 때 이 인성이 사주에 많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과부가 될 경우에는 왜 인성이 많은데 뭐 좋냐 할 텐데 이제 과부가 되실 경우에 이제 애기 엄마가 혼자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제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에게 더 집착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어렵게 아이를 가졌거나 또 어렵게 낳거나 아니면 아주 늦둥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하고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게 되는데 신기하게 그런 아이들이 인성이 많은 사주로 태어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반면에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인성이 고립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립된 경우에는 이 인성과는 정반대인 180도 달라지는데 사주에 이 인성이라는 오행이 다른 오행을 극을 당하거나 다른 오행을 극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주변에 하나도 없을 때 이거를 이제 그 고립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성이 고립됐을 경우에는 부모복이 떨어집니다. 부모 사랑이 나에게 다 오지 않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만 보면 밉고 좀 속 터지고 그냥 싫고, 그 아이만 보면 좀 너무 미워 보이는, 그냥 표현이 다른 자식이랑 뭐 대화할 때 표현과 완전 다른 표현으로 하세요. 그래서 좀 약간 왼수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자녀가 있다 하실 때에는 자녀가 뭐 1명, 2명, 3명 있을 때 이상하게 어떤 애만 이쁘고 어떤 애는 그냥 그렇고 뭐 어떤 애는 그냥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이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은 분명히 인성이 많은 아이일 거고 한 명은 분명히 인성이 고립되거나 무존재일 거예요. 인성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커갈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 경우에는 본인 사주 자체가 인성이 많을 거고, 아니면 부모가 항상 나만 보면 속 터져하고 나만 보면 미워하고 나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이런 고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단지 이 태어난 걸 인성이 고립으로 태어난 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 속이 터져 하는데, 하지만 잘못된 게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태어난 걸 정말 인성이 고립으로 태어난 것 뿐인 거죠. 하지만 대운에서 인성이 20년씩 초년에 20세 이전이에요. 20살 이전. 이 20살 이전에 대운에서 초년 대운에서 인성이 20년 쭉 온다. 그러면은 이건 고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성이 고립된 게 아니라 고립됐지만 대운에서 그걸 받아서 그게 그거를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고립이 아니라 이렇게 초년에 20년씩 쭉 들어오면 이 고립된 인성이 대운에서 인성이 해결이 됩니다. 즉 사주 구성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본인이 혼자 사주 보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랑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럼 무인성, 이제 그러면 고립된 인성은 그렇고, 무인성,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다.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다.
이 사주에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장간에 인성이 있는데 이 지장간의 인성이 뭐 합의돼서 사라지거나 이 지장간에도 인성이 뭐 약하게 있다 할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뭐 인성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냐 하실 텐데 일단 부모복이 있습니다. 부모복이 있습니다. 무인성복.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아이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독립하고 싶고 계속 혼자 살려 하고 혼자 내 맘대로 자유롭고 싶고 또 알아서 하고 싶은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 같으니까 뭐 주고 하는데 본인은 안 필요하다고 이걸 왜 주냐고 이거 말고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그러는 게 무인성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는 이 무인성의 부모는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 맘인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부모는 저 하늘 위에서 아이를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 땅에서 뭐 던져달라고 하면 엄마가 응? 뭐라고? 잘 안 들려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니 이거 말고 저거 달라니까 왜 이걸 던져줬냐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멀리서 헬리콥터에 있으니까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성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는 대화가 안 통하는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인성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데도 그 아이만 보면은 애처롭고 가슴이 아파하세요. 근데 이 무인성은 그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게 이 무인성의 특징입니다.